안녕하세요. 인생 왕초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오늘은 신속한 행동파 ESTP 액티브의 심리 기능과 소통 방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속한 행동파로 알려져 있는 ESTP 유형은요, 여러분 주기능, 부기능, 열등, 3차 기능, 고하는 공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세하게 안내는 드렸지만요, 저도 뭐 몇 번을 보고 이렇게 도표를 펼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 유형만 보셔도 되고 혹시나 또 관심 가는 다른 유형도 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ESTP라고 이렇게 문자를 자기 유형을 적으시고요. P잖아요. 제일 마지막이 이제 태도지표거든요. 이 태도지표가 P는 생활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인 그 감각에 이제 E가 가는 거죠. 그렇게 가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옆에는 I가 갑니다. 이게 상보기능에 의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주기능, 부기능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방향이 앞에서 외향이냐 내향이냐가 방향이기 때문에 E냐 I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외향이니까 이제 감각이 외향이 되는 거죠. 외향 감각. 그리고 부기능이 내향 사고. 그러니까 전혀 반대되는 걸 상고하는 기능이다. 보충, 보완하는 기능이다. 서로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능의 반대가 내향 직관이 되고요. 3차 기능은 그냥 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방향이 설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향을 정해서요. 상보 기능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외향 감정이다. 3차 기능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저도 앞에서 다른 유형에서는 좀 엉터리로 설명한 것이 있을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형의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의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향 감각, SE는요, 지금 현재 그대로의 현실과 경험을 과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느끼며 즐기는 기능을 말합니다. 긍정적일 때는요, 몸을 쓰는 운동신경이나 감각이 발달하고요, 눈썰미, 야, 저 사람 눈썰미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되게 또 관계가 좋을 때는 인사처럼 보이고요. 본인 스스로도 또 만족감, 행복감이 되게 높은 유형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일 때는 현재 순간의 즐거움만을 순간의 즐거움 많이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요, 현실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내일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으로 불행감이 많이 느끼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발휘하지 못할 때는 원래는 행복감을 느끼는 지표인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 주기능으로서는 ESTP, ESFP 유형이 있고요. 부기능으로서는 ISTP, ISFP가 있습니다.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INFJ, INTJ, 그리고 INFP, INTP가 있습니다. 요건 5, 6, 7차 8차 이렇게 8기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배움이 있기 때문에 잘 발달한 유형이 있으면 상고적으로 잘 발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유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향사고 TI의 정신기능입니다. 또는 심리기능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설을 정립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사고력, 논리력, 분석력 등이 발휘되지만요,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 차가워 보이죠. 좀 냉정해 보이거나 자기 논리와 주장이 너무 기분이나 감정에 빠져들어서 어떤 사람들의 심리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않아서 대인관계를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정신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ISTP, INTP가 있고요.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ESTP, ENTP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ESFJ, ENFJ, ESFP, ENFP가 있습니다. FE, 외향 감정입니다.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심리 상태나 어떤 상황 등을 되게 예의주시해서요, 상대에 맞게 자기 신의 정서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요,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잘해서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FI하고 조금 다르죠. 몰입 능력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만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자기 삶의 전체가 휘둘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타인의 기분과 감정에 맞춰주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좀 헤아리지 못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거나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어떤 직장의 상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시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향 감정이 가장 잘 발달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ESFJ, ENFJ, 그리고 부기능으로 있는 ISFJ, INFJ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 ISTP, INTP, ISTJ, INTJ가 있습니다. 내향 직관, NI 유형입니다. 거꾸로 읽으신다는 건 아시죠? 그죠? 내향부터 먼저 읽는다, I부터 먼저 읽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하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통찰하고 연구, 조직화, 추상화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는요, 미래를 예측하고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유형이지만요,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 지나치게 자기의 직감, 느낌 이런 것들을 맹신해서요, 잘못된 판단이나 신념에 빠지거나 오히려 반대로 모든 믿음이나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할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척하거나 또 자칫 사람이 가벼워 볼 수 있는 부분이 내향 직관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발달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INTJ, INFJ가 있고요, 부기능으로 쓰는 ENTJ, ENFJ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8기능에서는 5차, 6차를 쓰고 있는 ESFP, ESTP, 7, 8차를 쓰고 있는 ESFJ, ESTJ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유형의 의사소통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서 당신이 알던 MBTI는 진짜 MBTI가 아니다 내용 중에서 의사소통 내용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TP 유형은 주기능이 외향 감각이고요, 부기능이 내향 사고입니다. 그래서 요점만 요약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와 흥미롭고 되게 좀 유쾌한 대화 방식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시간의 토론을 좋아하지 않고요, 실용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화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말을 좀 분석을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유형이다 볼 수 있습니다. ESTP 유형의 이제 3차 기능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FE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 감정이라고 보고요, 열등 기능이 내향 직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적 공감과 지지를 우선시하는 대화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주제의 대화를 선호하지 않고요, 먼 미래의 직관적인 통찰만을 좀 근거로 하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STP 유형과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애매하게 돌려 말하지 말고요,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제시하고요, 실질적인 이익이나 실리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가급적 회의를 좀 짧게 하는 게 좋고 핵심 정보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정보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받아주는 것이 좋고요. 가급적 재밌고 활기찬 대화 분위기를 형성하고 함께 웃고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ESTP가 16가지 성격 유형상 속도가 가장 빠른 유형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여러분이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목적을 달성하고 이동해 나가는 것들을 액티브하게 나가는 것들을 선호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MBTI를 이야기하면 요즘 MBTI를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덕후도 많으시지만 어떤 특정한 유형의 꼬리표를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서로 이제 ESFP님에게 죄송합니다. 모두가 ESFP가 되자 이런 게 아니죠. ESTJ가 되자, ISTJ가 되자가 아니라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 좀 뭔가 여러분도 이게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이 문장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갈 만큼 갔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우리가 이제 자기 정신욕동과 타인에 대한 소통과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장고를 겪어야지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요.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고 새벽이 지나야지 굉장히 가장 밝은 대낮이 오는 거죠. 거칠게 말을 할수록 거칠어지고요. 음란하게 말을 할수록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을 할수록 사나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지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달려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어울리는지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좀 뜬금없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건데요. 저는 곱씹어 읽을수록 딱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참조한 책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런 책들은 솔직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인간 심리에 도움될 만한 추천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에카르트 톨레의 이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은 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두 번을 정말 정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한 10번은 읽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제가 또 책 리뷰도 시간 되는 틈틈이 해 나갈 건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틱낙한 스님의 힘이라는 책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화나 이런 게 좀 예민함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지 못하게 남들에게 있는 것들도 있어서요. 여러 가지 책들을 한 50권 이상 화책을 읽어봤는데 그거보다 이 틱낙한 스님의 힘 책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려놓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좋으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구글에서 퇴사한, 구글 내부에 있었을 때도 내면 탐색을 이야기했던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라는 책도 괜찮습니다. KBS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엮었는데요. 마음이라는 책도 오래된 책이지만 참 배움이 있어서 좋습니다. 체인철 교수님이 쓴 책 프레임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었던 책인데요. 우리가 사고를 바라볼 때 어떤 틀을 보잖아요. MBTI 같은 경우에도 네가 ENFP니까 또는 그죠? ENTJ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너무 틀,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된 틀 안에 이제 갇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비판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프레임이 뭔가 이렇게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도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을 다시 한번 더 들어가는 내용이어서요. 좀 보시면 10가지 이제 심리학에서 연구한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의 뒷이야기들을 다뤄놨는데 참 재밌게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리학 하면 보통 이 심리학이 정신분석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신분석학자가 여러분 아시는 프로이트죠. 정신분석애로의 초대, 이무석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이트를 굉장히 너도 나도 막 비난을 하지만 프로이트를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와 함께 했던 융이라는 여러분 MBTI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융심리학, 그러니까 인문입니다. 인문. 나머지 책들은 너무 어려워서요. 융심리학 인문만 보셔도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융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저는 천재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책이 2세밖에 안 나간 거예요. 3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쓴 책입니다. 아보카도 심리학이라고 해서 저처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심리학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좀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어서요. 여러분 읽어보셔도 내용이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이렇게 책으로 좀 그냥 대충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책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아무래도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보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나, 그죠? 그냥 나를 찾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참된 나가 누구인가? 사실은 이 자아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삶의 실행 행동을 자기 삶에서 적용해 나가시면서 최적의 자신을 찾아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SNS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 주셔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나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또 한 개인의 어떤 정신 역동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오늘 이야기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모두 안녕.